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 57세 교수직에서 은퇴했다. 젊은 시절엔 연금이니 저축이니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적당히 살아야지 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이 다르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고 특히 건강보험료, 식비, 관리비까지 부담스러웠다. 무작정 해외에서 살아볼까? 생각했지만 어디가 좋을지 막막했다. 그러다 많은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베트남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에서는 57세 은퇴한 한 대학 교수가 베트남에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과연 은퇴 후 베트남이 살만한 곳인지 알아본다.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말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사례와 함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본론 베트남 은퇴 생활, 장밋빛 환상일까? 현실적인 조언. 1살에 1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마음이 편할까? 처음 베트남에서 한 달 살아보니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저렴했다. 월세 30만 원이면 풀옵션 아파트 가능. 외식비 한 끼 35,000원 수준. 교통비 오토바이 한 달 렌트 10만 원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돈은 적게 들었지만 외로움이 컸다. 한국에서는 친한 교수 동료들과 가끔 식사도 하고 학생들과도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런 소소한 관계가 단절되었다. 결론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도 외로움까지 줄일 순 없다.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꿈꾼다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사례, 이 의료 서비스는 괜찮을까? 한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동네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한 번은 배탈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와 영어 소통이 어려웠다. 통역이 필요했고 결국 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다. 한 번 진료에 1,020만 원, 약값까지 하면 한국보다 부담될 수 있다. 결론 베트남에서 살려면 건강보험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국제병원 이용이 필수적이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사례 3 베트남의 정서는 한국과 다르다. 베트남은 느긋한 문화가 있다.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보낸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시켰는데 주문한 음식이 30분이 지나도 안 나왔다. 한국이었다면 화가 날 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일상이다. 은퇴 후 이런 여유로운 삶이 맞다면 적응할 수 있겠지만 급한 성격이라면 답답할 수도 있다. 결론, 한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느긋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3. 결론, 베트남, 은퇴자들에게 천국일까? 베트남에서 한 달 살아보니 물가도 저렴하고 생활도 여유롭다. 하지만 외로움, 의료 문제, 문화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생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베트남은 좋은 선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함. 건강 문제를 대비할 보험이 필수. 느긋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결국 어디에서 살든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중요한 법이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그리고 있는가? 4. 은퇴 후 해외 생활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한 달 살아보며 생활비도 적고 여유로운 삶을 경험했지만 과연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잠깐 살아보는 것과 실제로 5년, 10년을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번에는 장기 거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를 짚어보겠다. 1. 비자 문제. 단기 체류 vs 장기 거주. 한 달 살아보는 건 쉽다. 관광 비자를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관광 비자, 일반적으로 3,090일 체류 가능 연장 필요. 사업 비자, 베트남에서 작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면 가능. 은퇴 비자 없음. 베트남은 은퇴 비자가 없어 장기 체류가 어렵다한 예로 60세에
한국에서 은퇴한 한 전직 공무원은 베트남이 너무 좋아 눌러 살고 싶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현지에서 작은 카페를 차려 사업 비자를 받았고 지금도 운영하며 정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려면 비자 문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한국과의 거리 돌아갈 수 있는가? 은퇴 후 해외에서 지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한국과의 거리다. 한 번은 57세에 퇴직한 한 은행 지점장이 베트남에서 지내다가 한국의 가족에게 일이 생겨 급히 돌아가려 했다. 문제는 저렴한 항공편이 많지 않아 비행기 값이 예상보다 비쌌고 좌석도 없었다는 것. 특히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왕복 티켓이 1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베트남처럼 한국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부담이 덜하지만 멀리 갈수록 문제가 된다. 결론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할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나이 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까? 사람들은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꿈꾸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2세에 베트남으로 떠난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은 10년 동안 현지에서 잘 지냈다. 하지만 70세가 되니 건강 문제가 생겼고 의료비 부담도 커졌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10년간 한국과의 연결이 끊겨 있어 정착이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집을 처분하고 나온 경우 다시 집을 구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론 은퇴 후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5. 결론 은퇴 후 해외 생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은 은퇴 후 한 달 살기에 좋지만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면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 생활 36개월 체험 후 결정하기. 비자 문제 장기 체류 가능 여부 확인. 의료 대비 건강보험 및 의료비 대책 마련. 한국과의 거리 급히 돌아와야 할 때 대비책 고민. 장기 계획 7080세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 고려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지만 은퇴 후 오래 거주하려면 신중한 준비가 필수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베트남은 당신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6. 해외 은퇴 생활 당신에게 맞는 곳인가? 은퇴 후 베트남에서 살아보니 장점도 많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해외 은퇴 생활이 누구에게 맞을지 또 누구에게 맞지 않을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막연히 한국보다 싸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을 구분해 보자. 7. 해외에서 은퇴 후 정착할 수 있는 사람 vs 실패할 사람. 1. 해외 정착에 성공할 사람.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해외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한국에 있을 때도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외국에서도 금방 적응한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영어든 현지어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적응한다. 한국과의 거리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가족과 멀리 떨어져도 괜찮다면 해외 생활이 더 자유롭다. 비상금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준비한 사람은 해외에서 덜 불안하다. 성공 사례. 58세 퇴직한 건설사 임원 씨는 은퇴 후 베트남 다낭에서 살아보고 정착했다. 그는 베트남어를 배우며 현지인들과 교류했고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과는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극복했다. 결론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을 받아들이고 준비한 사람은 해외 은퇴 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해외 정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한국에서도 익숙한 환경에서만 생활했다면 해외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 외국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성격이라면 외로움이 극심할 수 있다. 언어가 완전히 장벽이 되는 사람, 영어는커녕 현지어도 익힐 의지가 없다면 생활이 어렵다.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현지 의료 시스템이 불안하다면 건강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무작정 해외로 나간다면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로 곤란해질 수 있다. 실패 사례. 55세에 은퇴한 B씨는 베트남에서 살아보겠다고 무작정 떠났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고 친구도 없어 외로움이 극심했으며 건강 문제가 생겨 결국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결론,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는 건 단순히 물가가 싸니까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자신의 성향과 건강, 재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해외 은퇴 생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1. 장기 거주 계획 단순 체험 vs 정착. 처음에는 36개월 단기 체류로 적응하는 것이 좋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음식, 날씨, 문화 차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 후 장기 정착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건강 문제 의료 시스템과 보험 체크. 한국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다르다. 베트남의 병원은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아 응급 상황 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살 계획이라면 국제 건강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필수. 3. 경제적 준비 최소 35년 생활비 확보. 해외 은퇴 생활이 예상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35년치 생활비를 비축해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주거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9. 결론, 은퇴 후 해외 생활 누구에게 적합할까? 은퇴 후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정착이 적합한 사람,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해외 정착이 어려운 사람, 한국 생활에 익숙하고 변화가 힘든 사람,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람, 언어 소통이 어렵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힘든 사람. 해외 은퇴 생활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혹은 다시 한국?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